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2월에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미국 정부의 공식 대표단을 보내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애플이 아이폰 배터리 수리 등 일부 고장에 대해서 사용자 스스로 수리하는 제도를 이르면 내년 초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스타링크 인공위성을 투입해서 브라질의 아마존 정글 감시 활동에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확실히 좀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워싱턴 포스트의 그 조시 로긴 외교안보 칼럼니스트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보이콧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미국 올림픽 대표 선수단을 안 보내는 그런 완전한 의미의 보이콧은 아니고요. 이 표현을 보면, 영어 표현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디플로매틱 보이콧,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디플로매틱 보이콧, 그러니까 외교적인 보이콧이다. 그러니까 선수단을 보내서 미국이란 나라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는 하되, 그러나 외교적으로는 보이콧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그 순수하게 운동선수들만 보내는 그런 데서 그치겠다 하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달 안으로 11월이 가기 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고요. 이 보통 뭐 동계올림픽이건 하계올림픽이건 간에 올림픽이 열리게 되면 개막식 전후에서 전 세계 각국의 뭐 정치인을 비롯해서 이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대거 개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개막식도 참가해가지고 축하도 해주고 또 거기서 어떤 회의도 하고, 이런 게 보통 올림픽과 연계되는 행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을 단순한 스포츠 행사라고만 볼 수 없는 게 전 세계가 다 모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내년 2월에 개막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미국 정부 공식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다는 게 얘기입니다. 정말 운동선수들만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는 경우는 없거든요. 대표단이 가게 되면 그 나라의 또 정치인들이라든가 대표하는 그런 지도자급 인물들이 찾아가게 마련인데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플로매틱 보이콧을 하겠다는 얘기고, 따라서 이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사실상 보이콧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는 미국은 중국의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축제 분위기에서 치르는 데는 동참하지 않겠으나, 그렇다고 또 동계올림픽에 완전히 재를 뿌리지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런 점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정도의 어떤 보이콧은 하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다 된 밥에 뭐 빠뜨리기 같이 그런 정도는 아니다. 밥을 지었으면 먹긴 먹어라. 우리가 밥 못 먹게 하진 않을게. 하지만 우리가 거기 가서 같이 놀아줄 기분은 아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한적인 보이콧, 제한적인 보이콧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시 로긴 그 워싱턴 포스트의 외교안보 칼럼니스트는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은, 미국의 운동선수들은 참가하되 미국 정부 차원에서는 불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게 아마 정확한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고, 그럼 왜 미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건 역시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최근에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 정상 회담을 했죠. 이번 월요일 날 했는데 상당히 격렬했다고 그래요. 지금 나오는 소식들 보면 굉장히 그 두 정상이 화기애애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신장, 티베트, 홍콩 등에서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진핑 주석도 지금 뭐 나오는 소식들 보면 아주 격렬하게 반발했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시각을 반영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불참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왜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확실한 보이콧이 아니라 이렇게 네. 적당하게 네. 수위 조절을 했을까요? 그렇죠. 뭐 확실하게 하려면 아예 대표단을 안 보내면 안 되죠. 보내면 되는데 말이에요. 그 예전에 1980년 그 모스크바 올림픽 네. 때 같이 그것 때문에 또 소련을 비롯해서 공산주의 국가들이 거기에 보복해서 1984년 LA 올림픽 LA 때 올림픽이 안 왔죠. LA 올림픽까지 반쪽 올림픽이었죠. 그래서 이제 88 서울 올림픽이 더 진정한 의미 올림픽이라고 찬사를 받았던 건데,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좀 부담이 이제 큰 것 같습니다. 그 완전한 보이콧을 하게 되면 그런 베이징 올림픽에 앞서 말씀하신 정말 재를 뿌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뭔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사실 미국과 중국 관계가 안 좋은데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최악의 국면으로 갈 수 있고 그 정도까지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지금 뭐 중국에서는 거의 뭐 이제 모택동급으로 올라섰는데 예. 이 마오쩌둥급으로 올라섰는데 그 정도 인물이 이렇게 또 미국으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모습을 당하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렇죠. 시진핑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발한다 그러면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대로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대만 지키기 위해서 또 중국과 전쟁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갑자기 대만 침공이라도 하게 되면 이게 참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지금 자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렇다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기분 좋게 참가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런 정도로 중국을 상대로 제한적인 보이콧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미국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다른 나라들이 이런 미국 결정에 동참을 할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미국이 다른 나라들 보고도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나 뭐 일부 나라들은 또 미국을 쫓아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 그런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이 소비자들에게 아이폰 수리를 직접 하게 만드는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예, 아이폰이 사실 그러니까 애플이 가장 문제가 이 아이폰을 이렇게 판매하면서 이런 어떤 제품에 고장이 났을 때 수리 같은 거 잘 안 해주는 거. 애프터 서비스가 별로 좋지 예, 않아요. 안 좋죠. 그게 아주 악명이 높은데 네, 맞아요.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애플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불만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애플의 대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서비스를 확 늘릴 수는 없고 그럼 본인들이 각자 고쳐라. 그게 이제 애플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폰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배터리 아닙니까? 네. 배터리.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각자 바꿔 껴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러려면 다 분해해야 되잖아요. 네. 분해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는 사용자들이 알아서 해라. 이게 이제 애플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는데요. 이르면 내년부터 2022년부터 사용자 수리 제도를 시행한다고 그럽니다. 저 같은 이렇게 손재주 없는 사람은 참 큰 이런 거는 정말 최악이에요.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이런 말하면 좀 극혐하는 건데 이런 내가 직접 뭘 이렇게 고쳐야 되는 게 아주 극혐하는 똥손이라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맞아요. 저는 아주 싫어하는데요. 근데 이제 애플은 이걸 이제 소비자에게 시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애플이 내년부터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는데 그 아이폰의 디스플레이에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아이폰의 카메라에 이제 그런 데서 보통 이제 고장이 나거나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수리하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애플의 결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애플에 가서 이걸 고쳐주십시오 하려는 그러한 이제 이게 주문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지만 뭐 다 웬만하면 해라. 아시겠지만 그런 주문해도 이제 불편하잖아요. 예.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렇게 뭐 기다리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고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용자가 직접 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고장은 지금 어떻게 뭐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앞서 말씀드린 디스플레이나 배터리나 뭐 카메라 같은 그런 자주 고장이 일어나고 고치는 게 애플이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직접 고치게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사용자가 애플에게 신청을 하면 네. 내가 이런 고장이 났다고 애플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알리면 순정품 부품, 그러니까 애플이 제공하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순정품입니다. 정품으로 된 부품과 수리 도구 등을 뭐 아마 보내주는 예, 거군요. 메일 같은 걸로 보내주겠죠. 보내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갈아 껴야 되는데 저는 말씀드리지만 손재주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해봐야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설명서 아무리 있어도 해봐야 잘 안 그쵸. 되더라고요. 안 네. 되는데 anyway, 공감합니다. 이거 손재주 안 좋은 사람은 이거 백날 해줘도 안 됩니다. 쉽지 않은데 어찌됐건 애플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품 보내고 그러면 당신들이 갈아 끼시오. 이게 이제 애플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와우, 정말 아이폰 수리에 굉장히 그동안도 까다로웠는데 네. 이제는 결국 소비자가 직접 고쳐라 이 방향으로 또 나가는 그쵸. 것도 참 그렇죠. 좀 네. 그것도 참 그런 것 같은데 네. 뭐 한편으로 보면 해결 방향이 될 수 있고 사실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좋은 제도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분들은 아무한테나 맡기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고치는 재미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재미도 있고 자기가 하니까 안심할 수 있고 네.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좋을 수 있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손재주가 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틈새 시장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동안 그 아이폰 수리에 대해서 애플이 굉장히 엄격한 규정을 고수해왔어요. 그래서 애플이 정해놓은 곳 아닌 데서 이렇게 고치는 것을 만약에 발견을 하면 애플은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 인증업체가 아닌 사설업체에서 수리하는 걸 절대 금지했고요. 만일 사설업체에서 수리한 게 드러나면 보증기간 내의 부품에 대한 리퍼나 수리도 거부했어요. 당신들이 아무데나 가서 고쳐가지고 그 다음에 고장나는데 이게 우리 잘못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그런 게 이제 드러나면 애플은 완전히 아주 강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 애플은 다른 데 가지 말고 애플 제품이 고장나면 애플이 인증하는 데 가서만 고쳐라 이제 이렇게 하고 대신에 최근 3년간 수리센터 수를 2배 가까이 늘렸다고 그래요. 늘렸지만 그래도 워낙 아이폰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힘들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사용자들이 알아서 고치게 하는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삼성 전화기를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요. 한 번도 고장이 난 적이 네, 없거든요. 근데 애플은 고장이 나는지 안 나는지 잘 저는 고장난 적은 저는 애플 씁니다만 아, 고장난 네. 적은 없는데 저는 네. 그래도 걱정을 안 해요. 우리 회사에 애플 박사가 한 분 계시잖아요. 우리 저 김윤재 본부장이 애플 박사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 안 합니다. 그분한테 네. 가서 그냥 고치면 되는데 이 아이폰 사용자에게 직접 고치게 하는 이런 제도가 정말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애플이 바라는 게 모든 고객의 기술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모든 고객들이 기술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요. 이 애플 아이폰 쓰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7월에 연방거래위원회한테 아이폰을 비롯한 일부 가전업체들의 수리 관행을 좀 알아봐라 하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컴플레인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럼요. 문제 많잖아요. 네. 애플의 그 수리 관행에 문제가 많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도 이거를 나서서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도 뭔가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땅한 개선책이 좀 떠오르지 않으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수리센터를 전국 방방곡곡에 다 마련하기는 어려우니까 사용자들이 직접 고쳐라 이제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미국에서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로 뭐 애플 아이폰 쓰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는 게 아니니까 전 세계 다 쓰니까 전 세계로 좀 확산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플은 일단 그 해명을 하고 있는데 전자제품 수리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재주 없고 네.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들한테 막무가내로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네. 그 기존의 수리센터를 이용하고 수리센터 이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고쳐라. 뭐 수리센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귀찮을 것이고 가서 기다리는 것도 귀찮을 텐데 뭐 그러냐 이제 그런 얘기죠. 예, 그런 얘기인데 어찌됐건 애플은 참 특이한 제도를 또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김윤재 본부장 또 틈새 시장을 노려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는 애플이 아주 싫어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사설업체 싫어하는 아닙니까? 거. 네, 네. 지금도 사실 한인타운에 많아요. 그런데 많은데 네, 있어요. 예. 네. 이제 그런 건 애플이 아주 싫어하니까 그런 거 걸리면 이제 앞으로 애플한테 아무 서비스도 못 받는 거고요. 아무튼 뭐 지금도 뭐 한인타운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아이폰 쓰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어디에 가면 고칠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네.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죠. 근데 음흠. 좀 애플의 이런 정책이 좀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아쉽고 네. 좀
답답하다는 얘기인데 네, 좀 네. 그렇습니다. 자, 요즘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네.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제는 범지구적인 공익 분야에까지 활동 범위를 높이려는 모습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뭐 각종 기행으로 지금 주목받는 세계 최고의 갑부인 일론 머스크 CEO가 지금 네. 뭐 본인의 분야라고 해서 경제 분야 외에도 다방면으로 활동을 넓히고 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경제 비즈니스 쪽에서 단순히 수익 창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지구적인 좀 말씀하신 공익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내용인데요. 일론 머스크 CEO가 이번 주에 아주 흥미로운 행보를 보였다고 그래요. 예. 지난 15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텍사스주 어스틴에서 파비오 파리아 이 브라질 통신부 장관입니다. 브라질 통신부 장관을 만났다고 그래요. 회담을 했는데 이 인공위성을 활용해 가지고 브라질의 그 아마존 밀림 정글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오. 그런 방안을 지금 협의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인공위성이 아마존 정글을 계속 찍어서 모니터링해서 지금 아마존의 문제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 뭐 산불도 많이 일어나고 네. 거기서 벌채도 하고 불법이죠. 불법이죠. 그 나무 다 베가고 뭐 이러니까 일부러 왜냐하면 불도 지르고요. 네, 네. 거기에 이제 개간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택도 짓고 이러려고 이제 밀림을 없애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이제 감시해서 그 인공위성이 찍으면은 뭐 감시 못할 게 없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존을 지키자. 이런 운동을 아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스타링크의 인공위성을 네. 이용해서 네. 아마존 정글을 감시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게 이 테슬라 외에도 스페이스 X 사업을 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나사와 더불어서. 근데 이 스타링크 그래서 스페이스 X 통해서 스타링크를 하늘로 쏘아 올렸는데 이게 지금 12,000개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구 하늘을 완전히 지금 일론 뒤덮은 머스크의 거죠. 인공위성에다 덮고 있어요. 지금 천체 물리학자들이 더 이상 지구에서는 천체를 관측을 못하겠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의 인공위성이 너무 빽빽하게 시야를 하늘을 가려서. 덮고 있어서 네. 다른 별을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지구에서는 더 이상 이제 천체 관측은 불가능해졌다. 이런 얘기. 천체 관측하려면 우주선을 쏘아 올려가지고 네. 우주로 나가서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이 12,000개의 소형 위성 중에 일부를 브라질의 그 아마존 정글을 감시하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화재라든가 불법 벌채 같은 것들을 감시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 밖에도 다양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브라질 시골 학교나 보건소, 원주민 공동체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협의했다는 소식인데 뭐 스타링크가 사실 그 인터넷 서비스 하니까 그래서 아마 일론 머스크가 하는데 이건 뭐 공익적인 차원에서 나쁘지 않고 좋네요. 그러면서 또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본인의 스타링크 사업을 홍보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뭐 윈윈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이런 식의 활동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네. 뭐 굉장히 좋은 공익적인 것 활동인 것 같아요. 같은데 아무튼 뭐 일론 머스크 기획만큼이나 참 예측하기 어려운 인물인 것 같습니다. 네, 조영석 기자였습니다.